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불륜하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지칠 줄 모르죠. 오히려 누군가와 만나서 웃게 되고 내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들어주고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불륜을 시작할 때 이 사람 덕분에 숨 쉴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 잊고 지냈던 설렘, 누군가에게 다시 중요한 사람이 된 느낌, 그 감정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죠. 난 이제야 행복해지는 건가 보다. 이게 내가 원했던 감정인가 보다.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질 것 같다. 하지만 불륜이라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을 점점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행복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피곤한지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예전에는 연락만 와도 설렜는데 이제는 연락이 늦으면 불안하고 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어느 순간부터 어디에서도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현실이 답답하고 또 그 사람을 만나도 마음 한편은 불안하고 또 혼자 있으면 죄책감과 공허함이 밀려오고 누워있어도 마음은 계속 긴장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점점 웃음을 잃어갑니다. 행복해지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마음은 메말라가고 위로받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감정 소모가 점점 커집니다. 특히 불륜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계속 숨겨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계속 감정을 맞춰야 되고 계속 불안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난 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지? 왜 처음 같지가 않지? 왜 행복보다 피곤함이 더 커졌지? 자, 오늘은 불륜을 하다가도 결국 많은 분들이 점점 지쳐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무 데서나 편히 쉴 수 없기 때문에. 자, 불륜을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망치고 싶어서 시작하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이 너무 지쳐 있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외로웠고 답답했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고 잠깐이라도 현실을 잊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관계가 쉼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과 연락하는 시간, 몰래 만나 웃는 시간, 누군가 내 감정을 알아주는 느낌이 이제 메말랐던 마음의 위로처럼 들어오죠. 특히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지쳐있던 사람일수록 그 순간은 더 강렬해집니다. 드디어 숨 쉬는 것 같다. 드디어 살아있네. 이 사람과 만나면 정말 괜찮아진다. 너무 좋다. 하지만 문제는 그 쉼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도피처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불륜은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제 연락이 올지 신경 쓰이고 갑자기 배우자가 휴대폰을 볼까 긴장이 되고 약속 시간 하나에도 계속 눈치를 보게 되죠. 처음엔 설렘이었던 긴장감이 점점 사람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집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배우자가 평소처럼 말 걸어오는 순간에도 괜히 찔려요. 아이들이 웃으며 다가올 때도 괜히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오죠. 그렇다고 불륜 상대를 만나면 편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서로 편하고 위로였는데 시간 지나면요. 이 관계 안에서 이상하게 불안과 압박이 생겨요. 이게 다 그러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왜 답장이 늦는지, 왜 애정 같지 않은지, 정말 나를 선택할 건지,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 되는지 이게 현타옵니다. 결국에는 가정에서도 긴장을 하고 불륜관계 안에서도 긴장을 하고 혼자 있을 때조차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죠. 밤에 누워있을 때,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휴대폰 불빛만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현실감이 몰려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하지? 난 행복해지려고 시작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자, 그 순간부터 사람은 느낍니다. 이 관계가 나를 쉬게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계속 긴장시키고 소모시키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어딘가에서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륜은 가정에서도 쉬지 못하고 관계 안에서도 쉬지 못하고 혼자서도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거죠. 웃고 있어도 지치고 만나고 있어도 공허하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계속 감정이 메말라가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감정이 메말라가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분들이 어느 순간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끝없는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자,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은 천천히 지쳐가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가 위로보다 의무처럼 변하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자연스러워요. 보고 싶어서 연락했고요. 듣고 싶어서 통화했고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위로죠. 하루 종일 힘들다가도 그 사람 연락 5분 만에도 웃게 돼요.
짧은 대화만으로 카톡만 해도 마음이 풀립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 관계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다르고 이 사람만 날 이해해주고 이 사람과 있으면 난 진짜 편하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바뀌는데 처음에는 그냥 보고 싶어서 했던 연락이 이제는 왜 연락이 늦었는지 설명해야 하는 연락이 돼요. 편하게 나누던 대화가 점점 감정 확인, 눈치 보기로 변합니다. 왜 답장 늦었어? 아까 누구랑 있었어? 예전 같지 않은데? 나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언제 이혼할 거야? 언제 나랑 만날 거야? 처음에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였지만 그게 반복되면 점점 사람은 지치거든요. 특히 불륜관계는 애초에 안정감이 부족한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그 압박감이 이 관계 안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게 더 많은 감정 표현과 확신을 요구하게 되죠. 자,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점점 관계가 편한 공간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관계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분은 어떤지 신경을 써야 하고 삐지지 않게 맞춰야 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계속 달래줘야 되고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하면서 나도 007 작전처럼 숨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감정을 맞춰야 되지? 왜 점점 편한 관계가 아니라 피곤한 관계가 되지? 처음에 위로했는데 왜 이제는 의무 같지? 특히 감정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웃던 대화도 나중에는 미래 이야기, 선택 이야기, 책임 이야기로 이어지고 서로 기대하는 것도 많아져요. 그리고 그 기대를 계속 채워주지 못하면은 서운함과 압박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사랑해서 만나는 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버티는 건지 헷갈려요. 그때부터 설렘보다는 피로감이 더 커집니다. 연락이 와도 긴장이 되고 만나기로 해도 마음이 무겁고 감정을 맞추는 일 자체가 점점 버겁죠. 그리고 결국 이제 깨닫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쉼이 되려고 시작을 했는데 왜 서로를 점점 지치게 하고 있지? 자, 그 순간부터 관계는 이제 점점점 내려막길을 걷기 시작하죠. 셋째, 점점 자기 자신이 싫어지기 때문에. 자, 불륜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에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외로웠고 지쳤고 감정적으로 너무 무너져 있었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이었다고 이제 스스로 설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해요. 어쩔 수 없었다. 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 사람은 운명적이고 진심이다. 근데 시간 지나면 점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거짓말이 막 자연스러워지고요. 핸드폰 숨기는 거 일상이 되고 사람들 눈치 보고 누군가 눈을 피하게 되고 되게가봐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봐요. 어느 순간 스스로 낯설어지죠. 예전에는 막 떳떳하고 법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계속 핑계를 만들고 거짓말하고 막 자기 소리에도 놀리고 배우자가 휴대폰을 집어드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왜 점점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특히 가장 괴로운 건 좋은 사람인 척 살아야 하는 순간들이죠. 가정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되고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죄책감과 불안이 쌓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남보다 자기 자신에 더 지치게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현실이 더 크게 무너뜨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불륜이 길어질수록 자존감도 점점 흔들립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점점 존중하지 못하게 되고 위로받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거울 속 자기 모습이 싫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샤워하다 거울을 볼 때, 가족과 밥 먹다가 문득 멍해질 때 사람은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오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얻고 있는 게 뭘까? 왜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지? 자, 그 순간부터 불륜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많은 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깨닫는 건 남을 속이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복잡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리는 것만 같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머리로는 아닌 걸 아는데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고 또 외로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선택은 잊고 지금부터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계속 숨기면서 버티는 삶을 선택할지 아니면 아프더라도 현실을 마주하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갈지 결국에는 결정하는 순간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관계를 정리하려는 결심, 거짓을 멈추려는 그 용기, 배우자의 상처를 제대로 바라보려는 태도, 그리고 무너진 자기 자신을 다시 붙잡으려는 그 마음. 그 작은 방향 하나가 이제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죠. 또 외도 피해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절대 혼자 견디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배신당한 충격, 불안, 분노, 집착, 무기력함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또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도회복 TV는 정답만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죄보다는 오히려 회복하는 방향을, 포기보다는 방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봐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의 감정에 인생 전체를 맡기지 말고 천천히 자기 삶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